도청 캠프 얘기를 하고 경선에서 이기면 좋고 경선에서 이제 본선 후보로 되지 않으면 보험용으로 도지사직을 쓰고 있다.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공격하더라고요. 이재명 후보에서. 근데 그건 선거법 안 바뀌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. 뭐 저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이낙연 후보가 확 공격을 하고 계셔서 오거돈, 박원순, 안희정, 김경수 옆에 이재명 이름 붙이기 싫다.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권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사직을 왜 안 내려놓냐 이제 이런 야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. 선출직 공무원이 이 대선 행보 이런 선거 운동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죠. 네.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괜찮은데요. 이 도지사들 경우에는 그 지역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무슨 활동을 하는 거는 연가라든가 휴가를 내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연가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경우에도 김남국 의원이 수행팀장이잖아요. 김남국 의원 차량을 이용한대요. 그러니까 본인 관용차는 원래 선거운동에 이용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낙연 후보가 오늘도 공격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상민 그 경선관리위원장이 언급을 했어요. 이상민 의원이 저희랑 연수원 동기인데 지금 4선 정도 되셨나요?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법조인이거든요. 근데 이제 대전이 지역구시죠. 근데 이상민 위원장이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수리는 안 됐대요. 근데 사퇴하겠다고 얘기하고 자기 양심이랑 뭐 도정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정리를 하고 이제 안정된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낫다.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연가를 내서 뭐 부지사가 대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가 하고 이게 더 불안정하다 도민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교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지난주까지 이제 서로 양해가 다 됐다. 더 이상 도지사직 사수 논란이 안 나올 거다. 그러니까 뭐 경선에서 이기면 좋고 경선에서 이제 본선 후보로 되지 않으면 보험용으로 도지사직을 쓰고 있다.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보험 들어놨다. 이런 표현을 안 들을 거다. 이제 공격을 안 할 거다 이러더니 오늘 이낙연 후보가 또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. 지사직 사수 논란. 그리고 도청 캠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여야 정 다 정부까지 다 해서 원래 88%를 하기로 추경해서 정했는데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%한테 이걸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지사니까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의 재량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100%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려서 그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부는 막 매표 행위다 뭐 이런 공격도 하고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하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해 행위가 많아요. 시혜적인 조치를 많이 취할 수 있어요. 예산을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직만 갖고 있는 분들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지자체장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는 말씀이죠.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죠? 이제 무슨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. 보좌관이 있다. 전현직 국회의원의 차이는 그 정도지만 도지사는 되게 다르죠.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들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뭐 선거사무소 개소도 못하고 또 홍보 현수막 게시도 못하고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90일 전에 사퇴하면 90일 되고요. 전에. 그 전에는 괜찮다는 거잖아요.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공격하더라고요. 이재명 후보에서. 근데 그건 선거법 안 바뀌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.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지금 여당은 과반수니까 마음먹으면 선거법 바뀌시면 돼요. 국회의원도 사퇴하라고. 그거 바꾸세요. 뭐 그렇게 바꾸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그건 안 하시는 것 같은데
지금 뭐 제한이 있다고 했지만 제한보다는 도지사 프리미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. 부등호가 이거다. 예. 돈도 보세요. 88% 주는 걸 100% 주면 그 12%는 어떻게 될까요? 예. 지원을 더 받으시는 분. 그리고 유흥업소 단속을 갈 때도 아 그래 유흥업소 단속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.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. 집사 이렇게 또 가셨더라고요. 근데 40명을 데리고 가서 5명 술 마시는 거를 이제 단속을 하는데 왜 40명이나 데리고 갔지?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.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. 네, 근데 그게 뭐 그분들이 막 저건 아니잖아요. 네. 행정 단속을 할 때 그렇게 많이씩 안 다니거든요. 이제 밀행성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. 너무 막 많은 수가 다니면 눈치를 챌 수도 있어서 보통은 그 10여 명 안팎의 단위로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고 하는 걸 보고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이낙연 후보가 워낙 공격을 하고 계셔서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어쨌든 뭐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예전에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뭐 2017년도에 뭐 홍준표 경남지사도 사퇴 안 하고 했고 그다음에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도 안 하고 했더라고요. 뭐 여권도 마찬가지 그런 분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여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말씀하지만 이 지사직을 사수란 표현이 맞는데 사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현직 프리미엄이 크기 때문이다. 아니 여기 경기도민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? 저요. 네. 얼마이실 것 같아요? 1,200만이에요. 예. 얼마나 커요. 단일 도로는 광역자치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. 서울시보다 크잖아요.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? 경기도지사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경기도민들 중에 이게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. 시혜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도민들한테 일정 부분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오거돈, 박원순, 안희정, 김경수, 옆에 이재명 이름 붙이기 싫다.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군요. 그 같은 결은 아니잖아요, 그죠? 오거돈, 안희정, 박원순, 김경수, 이재명 같은 결은 아니에요.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잔혹사. 뭐 중도 사퇴 이러면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. 근데 그분들하고 이름이 엮이고 싶으시겠어요? 저희 방송은 이두하 변호사님이 제목을 잘 지어주셔갖고 아주 조회수가 더 늘 것 같습니다. 네, 이분들하고 이름 엮이기 싫을 것 같아요. 저 같으면. 예. 뭐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 준 권한이다, 뭐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정권법을 말씀하시는데. 어쨌든 그에 말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수리가 안 됐다지만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뭔가 선거운동이 도지사가 정말 양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다, 옳은 행동이다. 이렇게 조금 불리하더라도 이 액션이 옳은 것이다.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리고 경기도와 제주도의 차이라는 것도 있겠죠. 현실적으로는 이제 멀리 떨어져 바뀌었으면 있고. 또 바뀐 행동이 나왔어요.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원희룡 선배가 우리 고시 공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선거도 못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뭐 서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아니 원팀 대신 도와주셔야죠. 네, 원팀이 되면 원희룡 선배가 저희를 도와주시겠죠.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은 원희룡 선배 스타일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제주도와 경기도 이런 거는 참모들이 얘기하는 걸 수 있고 원희룡 선배는 아니 내가 연가를 내서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은 꼭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. 선거운동을 하면 그날은 부지사가 이제 권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랬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도지사가 와서 일을 해요. 그러면 이게 좋겠어요? 아니면 도민들 입장에서 부지사가 그냥 아예 나머지 1년까지는 안 되지만 몇 개월은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. 행정부지사들은 보통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체제가 더 안정적이고 도민들한테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면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. 원희룡 지사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이재명 지사는 뭐 본인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날은 결제를 부지사가 하고 이날은 이재명 지사가 하고 이게 막 이렇게 번갈아가며 하면 그 바람직할까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이 또한 뭐 국민들이 판단하겠죠. 네, 판단하실 겁니다.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국민의힘 당원입니다. 진행자가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이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간단하게 짚으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 차관급 인사 단행을 좀 했는데
두 분이 조금 이슈가 됐어요. 그 송두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하고 국립외교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홍현익 이렇게 두 분인데 이분들이 이명박이랬네 제가. 친이재명 계다. 네, 이렇게 지금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심이 이심으로 간 거 아니냐. 그죠. 참 이게 또 그런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? 이재명 캠프 쪽에서 써달라고 한 거 아닐까요? 네,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? 아니요, 이게 뭐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할 여지도 있을 텐데, 근데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이 정부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존재잖아요. 뭐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해서는 진짜 뭐 재심 사유는 안 되는데 그렇게 감찰도 하고 뭐도 하면서 억울함이 있다 막 얘기하시잖아요, 그죠?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이고 이해찬 전 총리는 현실 정치에 있어서 영향력이 확실한 분이죠, 그죠? 근데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 돕잖아요. 그래서 그때 DMZ 포럼인가 이럴 때 나이가 나오네. DMG라고 해야 되죠. DMG 포럼 할 때 그거 할 때 어땠습니까? 이해찬 뭐 이분들 쫙 가면서 국회의원들 오고 그러면서 친문 중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뭐 이렇게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막 가 있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,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도 일정 부분 분화가 돼서 일정 부분은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뭐 또 딴 데도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해찬 전 총리의 행보 같아요.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. 이해찬 전 총리가.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죠. 보통 저희가 뭐 이건 너무 현실 정치 얘기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랑 잘 지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사실은 어떤 시그널일 수 있죠. 이런 부분. 그리고 아까 얘기한 DMZ 그 포럼 할 때 보면 외교 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 가까운 외교 안보 라인들이 다 그 DMZ 포럼에 들어가서 많이 포진돼 계십니다.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홍현익 이분도 기존부터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신다, 뭐 자문을 해준다 이런 소문이 나왔던 분이고 경기연구원 싱크탱크 쪽 이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송두한 위원장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가깝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죠.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시는 것도 인사를 통해서 서로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. 이거는 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성명이 나오거나 뭐 열심히 대처를 하겠죠. 이낙연 캠프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힘내세요. 아니 그 이낙연 저는 이낙연 후보 되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. 이낙연 후보를 막 지지하는 그게 아니라 아니 여권을 위해서도 여권이 흥행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지 압도적이면 흥행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힘내세요입니다. 네, 원래 하시는 건 아니시죠? 네, 잘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오늘 그 사이다 정치쇼 오늘도 우리 이두아 그 국민 캠프죠? 예, 국민 캠프 윤석열 국민 캠프 대변인 모시고 오늘 또 정치 이슈 4가지 다뤄봤습니다. 올림픽도 끝나고 이제 대선 가도가 더 발빠르게 또 움직여질 것 같은데요. 국민들 속 좀 시원하게 좀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두아 변호사님 또 혼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죠? 김성애 대변인 다음에 꼭 나오실 겁니다. 저 문자 보냈더니 잘 치료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저도 보내드렸더니 빨리 회복돼서 나오겠다고 되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. 제 문자 보니까 1분 만에 대답 나와요. 네, 오늘 이두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